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자 다니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주제로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지난 영상을 먼저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주석과 역사는 다니엘서 5장을 바벨론 멸망때로 보고 있는데, 이를 역사적인 근거로 나보네두스 연대기와 실린더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곧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나보네두스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7가지의 이해하기 힘들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니엘서의 성경 연대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성경 연대는 BC 606년부터 536년까지 총 70년의 기간입니다. 이 가운데 총 4번의 공백기가 있으며 서로 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71회의 예표가 됩니다.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거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는데, 벨사살 왕은 벽에 새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해석했고 셋째 통치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셋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 자신 말고 또 다른 통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벨사살 왕 외에 숨어있는 통치자는 바로 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잠깐 다니엘서 4장을 확인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 광야로 있었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광인이 되어버리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하여 섭정 왕으로 부친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통치자는 부친과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검증 조건으로 다음 2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검증 조건으로 첫 번째는 벨사살 왕 제3년에 메대 왕국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은 아스야게스이며 바사의 고레스와 친외할아버지와 친손자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광야 기간을 알아볼 것이고, 벨사살 왕의 잔치 배경을 살펴볼 것이며,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얻게 된 배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 되었던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하였고, 성경은 5번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였기에 벨사살 왕이 섭정 왕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참고하면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되었던 시기는 그가 많은 나라를 정복한 이후 평안한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석과 같은 책은 이 시기를 남유다 4차 침략 이후부터 에일무르다 왕이 즉위하기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추정하여 계산하면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되었던 기간은 BC 570년부터 BC 563년이고 그는 BC 562년에 회복되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561년에는 에일무르다 왕이 왕위에 오른 연도입니다. 참고로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37년째가 되어 감옥에서 풀려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메대 왕국을 통치한 왕은 아사게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키아사레스 1세로서 그는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부친이 40년간 통치하였다는 것은 아사게스가 꽤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벨사사 왕의 제3년은 BC 567년이 됩니다. 성경에서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얻었을 때가 62세라고 밝히고 있으니 이를 계산하면 다리오는 메대 왕국 아사게스이며 그는 44세에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친이 40년간 통치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가 44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사게스가 왕위에 오른 시점에는 바사의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 교육이란 책에서 고레스가 12살일 때 어머니를 따라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 왕국에 머물렀던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면 아사게스가 왕위에 올랐을 BC 585년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5년 전인 걸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아사게스와 고레스의 나이차는 49년이며 이 49년의 간격은 친할아버지와 친손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12세이면 아사게스는 61세가 되며 이때는 BC 568년입니다. 이때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얻기 1년 전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 다리오는 62세, 고레스는 13세가 되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로스를 참고해도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은 남유다 멸망을 예언하였던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BC 582년경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기록한 문서가 바룩서입니다. 그 기록에도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며 성경에서 5번이나 기록한 것을 지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광해 기간을 알아봤고 당시에 메대 왕국이 존재하며 그때 통치했던 왕이 아사게스이고 그의 부친이 장기간 통치하는 것 때문에 그는 44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친손자인 고레스와 49년의 나이차가 있어 친외할아버지와 친손자의 관계도 성립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제3년에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왜 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로 이때는 그의 부친이 광해로 있던 시기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 이유는 부친이 갑자기 광인이 되자 내부적으로 왕위 계승 문제와 정치적 혼란이 있어 벨사살 왕은 이를 수습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일로 온 힘을 쏟다 보니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대과시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가 3년 정도 시간이 흘러 안정기에 접어들자 잔치를 개최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에서를 잠시 참고하면 아스르 왕의 잔치 배경과 벨사살 왕의 잔치 배경이 너무나 비슷하여 어느 한쪽이 모방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잔치를 개최한 시점이 통치한 지 제3년째이고 잔치 규모는 큰 잔치와 180일로 표현하고 있고 참석자 수와 개최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비슷할 수 있는지는 당시 연대기와 이 둘의 관계를 알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가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친은 바벨론 왕이며 모친은 메대 왕궁의 공주입니다. 따라서 이 두 제국은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두 나라가 사돈지간이 된 것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 동맹관계를 맺어 BC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연대기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에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역사와 주석은 바사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모르드게는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때는 BC 598년이 되며 아수르란 인물은 메데 왕국의 아사게스가 되고 아수르 제3년은 BC 582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피소드 3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수르 왕이 180일간 잔치를 개최한 시점은 BC 582년이고 벨사사 왕 제3년은 BC 567년이므로 이 둘의 간격은 1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바벨론과 메데 왕국은 서로 인접한 나라이면서 사돈지간 나라이고 잔치를 개최한 시점 차이는 15년 정도입니다. 잔치를 개최한 모습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벨사사 왕이 메데 왕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얻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대백과 사전을 참조하면 사이러스와 다리우스, 곧 고레스와 아사게스는 문지기로 고용되었고 벨사사 왕은 갑자기 통증이 있어 잠시 뒷문을 통해 나갔다가 다시 왕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정하는 것은 갑자기 벨사사 왕이 죽자 벨사살의 모친인 아미티스는 친오빠인 아사게스에게 남편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될 때까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사게스는 전쟁과 같은 일을 치르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었던 시절에 잔치를 개최하였고 그때 참석하였던 아사게스가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앞서 검증 조건을 제시하였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 난해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복습하며 마칠까 합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검증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연대기를 살펴보았고 아사게스와 고레스의 재위기간은 살펴봤습니다. 벨사살 왕과 아수르 왕의 잔치 배경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유대 대백과 사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검증 조건으로 내세웠던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였습니다. 결국 벨사살은 성경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